안녕하세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이 많고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할 차례죠. 269페이지 행정벌. 오늘 프린터를 내드렸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평균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 프린트 2개를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보시고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입니다. 행정벌은 제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왜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거는 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살인을 한 자는 왜 살인을 한 자는 형법에 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4년이 아니고 5년이냐?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단순히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오늘 하는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또 계속 하다 보면 시험 볼 때는 다 기억나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9번, 10번, 11번 이게 신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작년에 없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보면 1번, 2번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3번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밑줄 친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을 좀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널리 법이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설된 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터를 보시고 책도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개가 있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면 형법 총칙에 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징역, 벌금이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서벌도 과징금, 가상금,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냥 과태료가 질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고요. 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상이 아니라 전부 이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인데 시험에 이상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단순히 암기인데 무부 관직상투 이게 옛날에 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새로 신설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설된 게 3가지가 있다. 신설된 거 3가지가 동그라미 6번부터 있죠. 시, 공, 시 3개. 자, 그러면 무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대리,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오늘 내드린 프린터 행정벌 정리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는 270페이지 밑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71페이지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공시가 뭐냐면 우리 프린터에 있고요. 그 교과서는 271페이지 양가로 6번에 있습니다. 양가로 6번. 양가로 6번이 시가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서 시라고 했습니다.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우리 교과서 271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양가로 6번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할 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시 했는데 공은 뭐냐면 양가로 7번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자 동그라미. 공동중개 제한, 이게 뭐냐면 소위 왕따 시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보면은 친목회 회칙에 이런 게 있었어요. 비회원하고 눈만 마주쳐도 50만 원 벌금에 찬다, 이런 친목회 회칙이 있었어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인사를 하길래 악수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목회장한테 적발돼가지고 벌금 50만 원 저한테 부과하더라고요.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까지 했다고. 그래서 제가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 거지 친목회장이 무슨 벌금을 내라고 하냐 이랬더니만 저 인간도 왕따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왕따 돼가지고 폐업했어요. 전부 다 투명인간 취급에 전화하면, 공동중개 하자고 전화하면 물건 있냐 물어보면 지금 바쁩니다 사장님 하고 끊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있긴 있는데 사장님하고 할 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왕따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얼마나 심하면 가장 무거운 벌칙을 신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적발하기도 어려워요.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든지 물어보니까 당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권리금 주고 중개사무소 뭐 1년 2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 신고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사무소 빼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중개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왕따 당하면서도 그냥 시시하고 있어요, 현실은.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역시 시세할 때 시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밑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앞에 검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시공시인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시는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거고요. 뒤에 시는 누구든지 개업공개사 이외의자가 되겠죠. 개업공개사 등의 이외의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1번에 보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도 뭐 예를 들면 5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뭐 이렇게 담합을 하고, 또 중개업소에 왜 우리는 3억에 올리놨냐, 옆에 중개업소는 5억인데 계속 말 안 들으면 거래 안 하겠다, 거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높게 매물 올리라고 정보망이도 높게 올리고 광고도 높게 하라, 이렇게 유도하는 행위가 되겠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해요.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이버 카페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분유회라든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이런 데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무거운 거 3개 신설됐으니까 271페이지 교과서 동그라미 6번, 7번, 8번 이 3개를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6번, 7번, 8번은. 우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것은 역시 6번, 7번, 8번에 있죠? 6번, 7번, 8번에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메뉴에도 밑줄 지났습니다. 제가 바뀐 거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72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종전 내용 그대로입니다.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이 2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같이 아는 형님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니까 자격증 안 따는 분인데
명함에 사장이라고 파주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자격증 없는데 명함에 사장이라고 파줘도 됩니까? 묻던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장, 회장, 대표 또는 대표자, 소장 다 안 됩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건 대법원 판례고요. 트러스트 부동산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아마 인터넷에 트러스트 부동산 500만 원 벌금 치보면 나올 거예요. 트러스트 부동산 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 한번 치보세요. 이게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5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즉 부동산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간판 같은 데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변호사도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이 2개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역시 2개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모두 해당됩니다. 즉 빌려준 사람이나 자격증, 등록증 다 마찬가지죠.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이동용 위한 파라솔, 천막 등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데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컨설팅 업자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1번에서 금지행위를 했었는데 금지행위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이 있고 300만 원이 있고 200이 있고요. 1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행정질서벌 275페이지 276, 77에 보니까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죠. 구체적 기준. 왜 이런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공무원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라면 공무원이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을 더해주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 기준을 지금 개정 입법 예고된 게 있는데 그 2번 우리 교과서 먼저 266페이지 방가로 2번에 보면 방가로 2번에 방가로 답번에 보니까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276페이지 박스에 그 방가로 2번에 방가로 답번 근데 방가로 가, 방가로 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안 하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 기준이? 400이라고 돼 있죠?
이 400을 250으로 고치세요. 250.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뀔 걸로 입법 예고되어 있다고 곧 바뀔 거라고요. 왜 이렇게 바뀌냐면 개업공개사들이 건의를 많이 한 거예요. 둘 다 위반하면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이면 둘 중에 하나 위반하면 왜 400만 원이냐 250이 논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걸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확인설명 위반은. 그래서 250으로 바뀔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싶으면 국민참여 인터넷에 국민참여 입법센터 이렇게 치보면 됩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들어가셔서 입법 예고라고 쳐가지고 입법 예고 치셔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입법 예고에 들어가셔서 입법 예고에 들어가셔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령 대통령령이 같은 말이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라고 치면 그 시행령 입법 예고된 게 나올 거예요. 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예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가루 3번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가번에 보니까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법 위반 상태가 얼마냐면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죠. 2년이 경과되고 1개월 이내 받으면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받으면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받으면 50만 원.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2년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도록 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이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더할 수 있으니까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즉 여기 100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구체적 기준이에요. 그 시험에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답이 뭐라고요? 시험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답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는 아니에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이거는 맞아요. 그럼 여기에 구체적 기준에 2분의 1을 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50만 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X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우리 구체적 기준은 교과서 276, 277 박스 안에 있죠. 구체적 기준이 500이고요. 어차피 암기하는 거 무거운 거부터 하면 돼요. 어떤 분이 구체적 기준까지 꼭 암기해야 됩니까? 이런 거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셔요. 불편하면 안 해도 돼요. 일단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만 기억해도 되긴 한데 출제는 됐었어요. 구체적 기준까지. 어차피 암기하는 거 지금 500, 400, 300, 200, 100 그래서 무거운 거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암기하면서 무거운 거부터 했기 때문에 대충 감으로도 풀 수 있어요. 무거운 게 앞에 있는 게 무거운 거니까. 그 다음에 개선 명령 위반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법률에 의하면. 다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400.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400.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구체적 기준이 200만 원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교육제도가 5개가 있는데 연수교육만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거 8가지 우리 교과서에 보면 277페이지까지 보면 8번까지 있죠. 8개만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3개가 신설됐습니다. 3개가 신설됐다. 신설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신설된 게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신설된 게 어디에 있냐면 275페이지 3개가 신설됐습니다. 1, 2, 3번에 있네. 양가로 1, 2, 3번 275페이지
우리 프린터는 오늘 내드린 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동그라미 9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돼 있죠. 부당한 표시 광고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 매물 올린 거예요. 예를 들면 월세가 5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있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가니까 예, 금방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거기 275페이지 메뉴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법 18조 2의 사항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허위 매물 올려놓고 아예 그런 물건도 없는데 싼 거 그냥 올려놓는 경우. 그 다음 2번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아직 대통령령은 확정이 안 됐어요. 뭔지. 자, 이걸 저는 뭐라고 했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9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 매물 올린 겁니다. 허위 매물, 미끼 상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프린터 거기에 10번에 보니까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모니터링이 뭡니까? 모니터링.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게 거의 원래 외국어인데 거의 한글처럼 많이 쓰더라고요.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법조문에도 모니터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모니터가 뭡니까? 컴퓨터 화면, 이거 텔레비전 화면이 모니터죠? 그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 게,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 게 모니터링인데 그 화면 보고 뭐 하려고 보는 거예요? 감시하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올리는지, 허위 매물이 있는지 이런 거 보려고 화면 보고 있는데 매물 올린 거 보통 지금 주로 어디다 올려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니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닥터 아파트, 부동산 124, 부동산 뱅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매물 올리는 게 허위 매물인지 화면 한번 보려보니까 조사한다고 하니까 삭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정당한, 우리 교과서 275페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했는데. 자, 그 밑에 법 제18조 3에 보니까 새로 신설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275페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3항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터 거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1번에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이 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최근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설할 때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로 신설했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 신설된 거 봤고요. 다음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277페이지, 278페이지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그 박스 안에 있는데요.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짜리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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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하의
2번에 50만 원, 3번 50만 원, 그 다음에 8번, 9번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가 5번에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나머지는 다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 오늘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까만 별표 1번부터 4번은 50만 원, 9번은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는 다 30만 원이에요. 그거 안 적어놨지만 나머지는 30만 원이다.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명칭. 그 아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 신설된 거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아직 신설된 거는 구체적 기준이 400인지 500인지 이게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게 정해지면 다시 여기다 넣으려고 지금 안 적은 거예요.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표에 8개밖에 없잖아요. 구체적 기준이. 아직 개정 중에 있어서, 아직 개정 중이고 입법 예고도 안 돼 있어요. 지금 8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제가 국토부에 언제 입법 예고됩니까? 물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명칭, 광, 반납. 광 팔았으면 광 반납해야 되겠죠? 보이게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휴. 충청도 말 같지 않아요? 네, 50, 30,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휴. 자, 명칭 표시 위반이 2개가 있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중개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말고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 50이고요. 두 번째는 소위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 50만 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컨설팅 업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도록, 예를 들면 시세 3억인데 5억에 광고 올렸다가 5억에 거래 성사시키면 이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격을 낮게 올리는 것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인데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올렸어요. 손님 오면 없다고 하잖아요. 나갔다고 하지. 그 거래 주인이 50만 원, 40만 원 내놓은 걸 20만 원, 10만 원에 거래 성사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단지 임차인들 헛수고한 거잖아요. 왔다가 차비 들이고 왔다가 그냥 실망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요. 지금 광고에 대해서 지금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가태료 다 있다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화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지금 33만 명이 원서 접수해가지고 2만 명이 환불받고 최종 2차까지 응시하는 분들이 8만 명밖에 안 돼요. 3명 중에 2명 이상이 탈락해요, 중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면 더 힘들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누가 뭐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누워서 자다가 듣겠다 하는데 보면 자고 나면 벌써 다 끝나고 없고, 그러다 보면 자꾸 밀리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 스스로 이게 통제하는 게. 그래서 인터넷 듣는 분들도 무조건 그날 강의는 그날 듣도록 해야지 자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 못하게 돼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되는데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구체적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이전하고 나면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위반입니다. 개시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죠. 등수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위반인데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이 구체적 기준을 정한 이유는 우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을 보시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2분의 1을 보면 3, 4, 5, 6번에 있나요? 3, 4, 5, 6번. 3, 4, 5, 6 네모하십시오. 3, 4, 5, 6을 같이 묶어서 네모하십시오. 3, 4, 5, 6. 3, 4, 5, 6. 즉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4개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즉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100만 원 또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구체적 최대 6개월이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되는데 신설된 이유가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의 일탈,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판사들도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면 누구는 500만 원 부과하고 누구는 5원을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할 말은 없잖아요. 법에 500만 원 이하니까 100원, 200원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고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면 최하 250원 부과를 해야 돼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봐주고 싶어도. 이게 이제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안 한 게 이제 양벌 규정을 안 했는데 앞에서 양벌 규정은 우리 어디서 했냐면은 고용인에서 양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앞에 고용인에서 양벌 규정을 했었다. 양벌 규정은 우리 교과서는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양벌 규정 앞에 우리 고용인, 직원, 고용인 할 때 했었다고요. 양벌 규정이 뭐라고요?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27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양쪽을 다 벌한다. 누가 잘못했는데 한쪽이 잘못했는데 벌하는 건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즉 직원, 다시 말하면 고용인,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하지 직원은 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73 맨 밑에 법 제50조 양벌 규정 읽어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여기까지를 고용인 또는 직원 또는 우리 현업에서는 실장 또는 부장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게 고용인입니다. 즉 고용인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업무와 관련해야 돼요.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하는 것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죠.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48조 또는 49조입니다. 48조가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 형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행정, 질서벌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직원이, 즉 고용인이. 이렇게 행정,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직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당 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돼 있으면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면 X입니다.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해당 조에 1,0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꼭 직원하고 같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메모하십시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벌금형만 받습니다.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징역 갈 수도 있다면,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 못하겠죠. 혼자 해야지,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래서 벌금형만 받습니다. 다만 밑줄 치세요.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즉 과실이 없으면, 그래서 이걸 형사책임을 과실책임이라고 불렀고요. 옛날에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민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이 되겠습니다.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이 되겠다. 273페이지 거기에 문제를 보면 273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근데 이게 문제 밑에 보기가 1, 2, 3번이 없죠. 273페이지 2번 문제 이상하지 않아요? 네, 보기가 빠졌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암기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밑에 보기는 빠졌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기역, 리언, 디귿입니다. 리얼은 뭡니까? 이게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암기는 해야 됩니다.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2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원래는 그 시험 출제 경향을 산업인력공단에 적어놓은 걸 보면 법령에서 70% 내외, 실무가 30% 내외를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령이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하는 게 원칙은 법률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2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은 35문제 정도 되겠죠. 나머지 5문제 정도가 실무에서 출제됐어요. 실무가 주로 뭐가 나오냐면 매수신청 대리, 경공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데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법령이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시험을 어렵게 내려면 실무를 내버리면 돼. 실무는 전 과목이 다 실무죠. 범위가 없어요. 실무라는 것은 범위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렵게 내려면 실무를 많이 내면 되는데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이 재작년보다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올해는 원래는 쉽게 나올 차례입니다. 근데 쉬울지 안 쉬울지는 몰라요. 아마 대한민국에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 쉽게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쉽게 나온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은 내년부터 강의 못해요. 근데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책임을 면할 수 있거든요. 어렵게 나오면 적중한 거잖아요. 내가 어렵게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쉽게 나오면 네가 왜 어렵게 나온다고 항의하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자기가 점수 잘 나오면 자기 합격해버리면 항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모든 강사들이 다
무조건 자기가 뭐 어렵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양심상 무조건 그렇게는 말 못하고 그 대신에 쉽게 나온다는 말도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보면 재작년에 쉽게 나왔고 작년에는 어렵게 나왔다. 확률적으로 보면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확률에 따르는 것은 아닐 수도 회피해야 되니까 저도 인터넷에 그런 한 번만 더 그 적중 못 시키면 자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적중은 다 시켰는데 어쨌든 내가 불합격하면 이제 막 그때는 뭔가 끈수 잡아가지고 가만 안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법령 위주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28문제.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7문제나 출제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조금 이따 쉬었다 갈 텐데 일단 거기 교재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 285페이지 제목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 토지법 3개가 통폐합되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게 아니라 아예 제정됐어요. 개정이 아니고 제정됐다. 조금 바뀌면 개정인데 완전히 통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제정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2017년 이전부터 공부하신 분들도 어렵다고요. 왜? 새로 완전히 제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파트이기는 한데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요. 쉬었다가 그러면 28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자료가 뭐뭐 있습니까? OX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5문제, 또 이 행정벌 3가지입니까? 프린트 3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질문을 했더라고. 5문제는 오늘 몇 번부터 받았어요? 5문제 그 받은 거는? 21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하니까 20번까지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매주 그 첫 주에 1번부터 5번 이렇게 해서 매주 내드리기 때문에 번호가 연결되지 않고 2월 말까지 40문제 다 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주여가지고 아마 한 번에 또 다음 주 끝까지 한 번 더 내드릴 수도 있어요. 10문제 내드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강은 안 합니다. 이거 민법, 학개론 이런 거 보강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보강은 없고요. 286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OX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